제가 길게 얘기하면은 아쉬우니까 벌써 제가 3, 4분 소개를 했네요. 우리 신정 교수님 준비되셨죠? 네. 네. 자,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큰 박수 한번 주시죠. 교수님들, 제가 지금 뒤에 있습니다. 잠깐 저 좀 봐주실까요? 네, 실례합니다. 예. 제가 지금 교수님들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가지고 온 캠코더를 레코딩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뒤에 있습니다. 교수님들 수업에서 모든 부분 강의 공개하고 계신가요? 예, 혹시 2학기에 모든 수업을 강의 공개하실 건가요? 오늘 시작 전에 스스로의 자문자답의 이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저는 레코딩 누르고 갑니다. 다시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우리 교수님 보고 계신 큰 스크린이 지금 저의 이 조명 기구에 혹시 눈이 부시기 때문에 일부러 켜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쓰고 있지 않는 공기계 스마트폰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주소를 누구한테도 보내지 않고 단 우리 처장님한테만 보냈기 때문에 보시는 분 없이 이 표만 우리가 이렇게 생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울림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을 정리를 시키고요. 혹시 이 부분을 라이브로 걸면 지금 전 세계로 방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되는데 기존에 이런 라이브 방송은 생방송 중계차가 오거나 많은 스텝이 와야만이 가능한 라이브입니다. 근데 우리의 교실에 교수님들이 쓰고 계시지 않는 스마트폰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URL만 학생들에게 던져주면 굳이 이 언택트라고 하는 세상에 학생들이 학교 오지 않고서도 집에 어느 곳에라도 이 교실을 라이브하게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또 이 앞에 보시면 이 카메라가 지금 저희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동을 시켜주면요. 연동을 시켜주면 이 스마트폰이 이 카메라가 저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죠? 이거 무슨 카메라일까요? 즉 인공지능 카메라입니다. 누가 캠코더에 도움 없이 저희 스마트폰에서 같이 저희 캠코더하고 맞춰만 오면 저를 마음대로 따라다니면서 어디에서라도 저를 직접 레코딩 해주는 거예요. 이제 교수자의 가방 속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자의 가방 속에 노트북에로 교수님의 콘텐츠를 언제라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 장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에 와 있다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굳이 어떤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 이런 트래킹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카메라가 남의 도움 없이 언제라도 교수자를 향해서 콘텐츠를 레코딩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 해상도가 4K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요. 언제라도 실습, 특히 우리 폴리텍 대학의 교수님들의 이번 실습 실기 콘텐츠 남의 도움 없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비춰도 되고요. 사방팔방에 여태 이렇게 라이브로 잡아놓으면 생방으로 때릴 수도 있고요. 레코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외에도요. 또 뭘까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생활대한 김정입니다. 요즘에 화상회의 도구에 이 카메라는 또 뭘까요? 마이크? 역시 제가 인공지능을 부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마이크 하면 저의 음성을 360도 카메라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찍고 있는데 이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저만 찍는 2D의 격도가 아닌 앞에 180도,
뒤에 180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360도 카메라에 특히 이제 원격으로 라이브 화상 미팅을 일반적인 조그만 노트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360도 카메라를 기어를 쪼갤 수도 있고요. 이제 라이브로 좀 더 많은 참여자들을 콘서트 기분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2학기에 언택트라고 하는 수업에서의 학생들과의 라이브 수업, 그 좁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 아니고요.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 장비 하나 가지고 언제 어느 곳이라도 우리가 상호작용의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 뭡니까? 네, 유튜브 채널인데요. 교수님들 유튜브 채널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콘텐츠가 얼마나 있나요? 이제 교수님의 콘텐츠가 브랜드가 될 세상이고요. 그 브랜드의 플랫폼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식당은 없어요. 혹시 교수님들 이번 방학에 교수님들의 콘텐츠를 이번 연수를 통해서 조금 익히시고요. 2학기에 교수님 모든 콘텐츠를 이렇게 1인 미디어 플랫폼에 이 브랜드로 확장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교수님의 브랜드가 곧 학교의 브랜드가 되고요. 학교의 브랜드는 폴리텍 대학의 큰 자산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 제가 1박 2일 동안 진행해야 될 키워드가 인공지능의 세상입니다. 교수님들, 인공지능의 세상, 우리 교수자들은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을 인간지능이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미 인공지능에서 모든 지식의 채널을 스마트 디바이스로 연결해주는 이 세상에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의 지식의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요. 교수자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다시 올드 버전의 지식의 채널을 쏟아붓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장비 한번 볼까요?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은 정답을 이라고 가르친다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세상이 아니고요. 무한한 학생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수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이게 뭘까요?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제품은 무엇입니다. 라고 일반 정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쏟아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더 이상의 어떤 생각을 넓혀보지 못하고 수업에서 해당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뭘까요? 인공지능의 세상입니다. 말씀할 때까지 답해봐 안 됩니다. 뭘까요? 이렇게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빼니까 불이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상대방 귀에다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이 되겠죠. 어떤 소통이요? 언어의 소통이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의 귀에 꼽고요. 저의 스마트폰에 이 기기와 연결하고 시켜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세상 스마트 디바이스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자, 어플을 켜고요. 홈에 가서 어떻게 이 기기를 쓸 것이냐 하고 선택만 해주는데 오늘 우리 폴리텍 대학의 교수님들이 신뢰지만 중국의 지금 학생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원어의 이 매체를 인공지능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 이겁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들고 가고요. 여기에 스피커 모드로 돌리고
제가 말하는 부분을 이 텍스트에서 오답률을 제가 체크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폴리텍 대학 교수님들, 오늘 1박 2일 동안 교수님들 모시고 스마트 디바이스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您好，我们理工学院的教授将与教授一起进行1夜2天的智能设备课程。 구글에서 번역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클라우드 서버에서 직접 통역을 해주는 99%의 정확도입니다. 그런데 88개국의 언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 옆에 와 있는데 우리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영어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어가 불필요할까요? 우리 교수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체계가 이미 스마트 디바이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의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옆에 교수님들하고 논해 보겠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집단지성의 토론의 수업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교수님들의 2학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이용만 하면 우리의 수업은 폭넓게 세상의 모든 것과 연결시켜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반을 연결하지 못하면 오직 교수자 관점에서의 올드 버전의 지식의 채널을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말씀하실 때까지 들고 있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잠깐 오프닝 해보겠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말씀 안 하시면 마이크를 들고 가겠습니다. 네. 특히 앞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폴리텍 강서 캠퍼스에 학장님이 오셨다는데요.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마이크를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숙, 죄송합니다. 정숙. 네, 제가 지금 언어의 기반을 스마트 디바이스로 88개국의 언어를 동시 통역이 됩니다. 수업에서 외국인들과의 수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의 수업의 보조자로 인간지능을 도와주고 있는 이 현실의 대학의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요. 그 언어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통역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소스를 구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소스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그 MIT에서 올려놓은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뭐 자막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영어로 들으면서 그 자막이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교육이 훨씬 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우리 정숙 캠퍼스의 학장님의 말씀이 수업에 이러한 기반을 활용하면 폴리텍 대학의 수업은 세계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단지 오늘 콘텐츠 익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배우러 왔다는 관점 버리시고요. 내 수업의 2학기에 시대 흐름성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지금 한번 자문자답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을 믿고 들어와 있는 내 교실의 학생이 교수님의 자녀 관점에서 보자 이겁니다. 타인의 자녀가 아닌 내 자녀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내 자녀 앞에서의 미래의 흐름성의 키워드로 서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자문자답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 하나면 잘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갔습니다. 사실 그 혜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마트 디바이스의 언어의 체계가 깨지고 있다 해서 영어가 불필요할까요? 더욱더 언어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지만 언어 구사력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면 언어의 이 구사력을 어떻게 연동시켜줘야 될까요? 우리 학장님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 핵심 분야의 콘텐츠를 다언어의 구사력을 콘텐츠로 입혀가지고요.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라든지 글로벌 플랫폼에 교수자나 학습자의 콘텐츠를 확장해보는 것. 이 부분이 폴리텍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 내용 아닐까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언택트라고 하는 세상에 모든 대학이 온라인 대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이 되었다고 해서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사이버 대학이 아닌 폴리텍 대학만의 특성화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모든 대학이 2학기부터 온라인 대학입니다. 사이버 대학입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지만 폴리텍 대학만큼은 다른 대학에 없는 이러한 특성화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없다면 이제는 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대학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3가지의 붕어빵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모든 대학에서 졸업장 줍니다. 그리고 성적 증명서 줍니다. 그리고 관련 전공의 자격증, 라이센스 만들어서 졸업 시즌에 취업을 시키겠다고 내버리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모든 대학에서의 붕어빵입니다. 이거 외로 폴리텍 대학만의 3가지 특성 외로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이 부분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크게 띄워지면 교수님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대학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3가지 붕어빵 외로 폴리텍 대학만의 특성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뭘까요? 옆에 교수님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많은 캠퍼스에서 교수님들 오시기 때문에요. 오늘 조금의 이런 이야기가 나눠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폴리텍 대학의 또 다른 특성화의 2차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2분 드려보겠습니다. 옆에 교수님들하고요.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외로 또 다른 특성화가 뭘까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선물을 가져갔을까요? 이거 가져왔습니다. 네, 틀리 가져갔습니다. 저의 전공이 치과 보철입니다. 치과 보철의 전공 교수가 교수법의 1인자입니다. 교육공학, 교육학 교수 아닙니다. 공학 교수입니다. 390개 대학을 돌고 있는데요. 390개 대학을 돌면서 교수들의 강의 공개하자라고 외쳤는데 너무나 많은 약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요. 모든 교수님들 콘텐츠를 끄집어내줬습니다. 끄집어내보니까요. 학생들의 이야기가 등록금 환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부형님들이 대학이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내 자녀의 수업권을 집에서 같이 엿보니까 이게 교수님들이 보내는 콘텐츠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곁에 오면서 등록금 환불이 왔습니다. 교수님들, 1학기에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보냈던 콘텐츠가 과연 몇 학점 정도 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마이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1학기 학생들에게 보냈던 교수님의 콘텐츠가 과연 몇 학점 정도 되실까요? 우리는 교수자가 보낸 콘텐츠는 뒤로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1학기 성적을 평가해 왔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의 평가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콘텐츠를 가지고 평가하는 세상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1학기에 어쩔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이 언택트의 혼란한 상황에서 제공했던 콘텐츠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2학기는 다시 이러한 민낯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학은 2주 전에 이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2020학년 2학기 개강 3주 전에 모든 수업과를 가진 교수자의 콘텐츠를 3주 전에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2학기에 강의를 다 공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개되어진 콘텐츠를 학습자들이 보고 콘텐츠의 질을 보고 수강 신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혹시 2학기에 폴리텍 대학에서 전체 교수님들 강의를 공개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또다시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2학기를 맞이해서 그 혼란스러움에서
뺀 방식의 콘텐츠를 주차별로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민낯은 2학기는 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제 또 다른 그러한 혼란의 시간보다도 이번 여름방학이 2학기에 나의 수업의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 교수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1박 2일 동안 제가 준비한 것 모든 걸 제공해서 이번 2학기에 각 캠퍼스에 오신 교수님들이 리터러시의 전도사가 돼서요. 폴리텍 대학의 큰 플랫폼에 우뚝 서는 이런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면 교수님들, 폴리텍 대학의 세 가지 특성화 외로 다른 뭐가 있을까요? 시대의 흐름 속과 같이 엿보면 됩니다. 현재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모든 부분은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어낸 키워드인데요. 3R이라고 지었습니다. 세 가지의 R,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에 알고 있는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문자가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가 DR 있습니다. DR. 디지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점수 줘보시기 바랍니다. DR. 그 다음에 스마트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스왈 있습니다. 스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을까요? DR, 스왈 말고 마지막 R이 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의 UR. 이 세 가지의 DR, 스왈, UR의 지수를 자문자가 배우는 거예요. 혹시 지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더욱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쪽으로 연결하면 되겠고요. 혹시 세 가지의 지수가 다소 낮다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좀 더 이 부분을 보강하면 2학기의 내 수업이 더욱더 풍성한 수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세 가지의 특성화 외로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미래융합교육학회라고 하는 제가 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교수님들이 단일 전공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과 소통하는 것이 교실에서의 한우물의 이야기를 줄일 것이다. 이게 한우물 이야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전공 하나만 배워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빠져서 나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교수님들의 메시지가 단일 전공 이야기는 핵심으로 놓고요. 옆에 융합의 전공을 많이 붙여야 되는 조건에서 제가 학회를 만든 겁니다. 현재 2,400여 명의 교수님이 이 미래융합교육학회 회원으로 와서 같이 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 앞주 토요일날 K-에듀텍이라고 하는 제가 한국의 교육을 K-방역 다음에 K-에듀라고 하는 연구소를 제가 우리 신한대학 부설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번 나름 K-방역 다음에 K-에듀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의 에듀텍을 묶어서 글로벌 시장에 펼쳐보겠다 해서 제가 이 앞주 토요일날 하이브리드식으로 컨텐츠를 크게 진행했습니다. 방역 지침에서 50명 정도는 스튜디오에 와서 참가를 했지만 나머지 1000여 명이 넘는 분은 유튜브 URL로 생방을 참여했습니다. 교수님들 에듀텍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K에도 한국의 교육을 글로벌로 그러면 우리 학교 이름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K-폴리텍. 이번 기회에 K-폴리텍의 특성화가 펼쳐지지 않고서는 이제 이 혼재되어져 있는 이 대학의 이 사이버 대학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맥락으로 이러한 컨퍼런스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미래융합교육학회에 이 플랫폼을 컨텐츠를 눌러보면 2767개라고 하는 저의 콘텐츠와 우리 학습자들의 콘텐츠가
콘텐츠 DB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과연 폴리텍 대학은 세 가지 공업 방해로 어떤 특성화로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해 줘야 될 것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의 학습자들과 같이 학습하고 있는 이 학습의 플랫폼. 2019년도에 제가 학습자들과 수업했던 과목인데요. 제가 학습자들에게 제공했던 콘텐츠가 62개고요. 그리고 62개 제한 70명의 모든 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의 개론 페이지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포트폴리오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 어떤 특성화가 있을까요? 치과 기공에 치아 잘 만드는 손기술의 하이텍을 배우러 온 애들에게 전공 핵심 역량 옆에 콘텐츠라고 하는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개인 홈페이지의 포트폴리오는 70명의 학생 중에 어느 학생을 잠깐 소개해보면 오늘 우리 교수님들 도움을 주겠다고 뒤에 와서 지금 도우미를 하고 있는 이 학생이 우리 대학의 현재 4학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고요. 이 학생의 지금 뒤에 도우미 학생이고 개인 홈페이지고요. 여기에 54개의 콘텐츠가 올라가 있는데요. 2019년도 저하고 수업했던 일부분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 총평 기타 많은 부분이 콘텐츠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학기에 시험을 이렇게 봤습니다. 시험 교수님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혹시 A3 용지 한 장 나눠주고 거기에 뭐 쓰라고 하고 거기에 쓰고 있는 용지 들고 와서 채점하고 계신가요? 세상은 디지털 혁명의 세상인데 교육은 아직도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험 보는 방법인데요. 주관식 서술을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식 한 문제의 서술을 5분 이상 스피치로 발표하는데 자신의 스마트폰에 비디오를 얼굴을 생방으로 하면서 발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URL을 저에게 보내주면 저는 채점하는 겁니다. 폴리텍 대학에서 다른 대학에 없는 특성화의 디지털 물결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평가 방식도 한번 디지털적으로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의 세상인데 이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 특허도 냈습니다. 교수자가 채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것은 인공지능이 채점하고 마지막 디테일한 부분만 교수자가 체크하는 인공지능의 의사와 같은 맥락으로 특허도 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렇게 학교 와서 모든 수업과 시험에 관련되어진 부분이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되어지고요. 역시 유튜브로 이 학생을 가보면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 치기공과의 치과 기공 라이센스 취득하는 학생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모든 학생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밖에 없죠. 포트폴리오 외에 포트폴리오는 약간의 폐쇄형이라고 한다면 유튜브는 오픈 플랫폼으로 자신의 학생의 모든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즉시 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 학생의 현재 동영상 코너를 보면 메타데이터를 요즘 영문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생의 모든 콘텐츠를 영문의 메타데이터로 콘텐츠를 꾸미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플랫폼이 유튜브입니다. 글로벌 방송국이거든요. 국문이 아닌 영문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는 뭘까요? 전 세계 치과인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래서 우리 뒤에 서 있는 학생이 이 2019년 겨울방학 때 교수자가 실습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학생은 다른 대학의 감강학과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에 3학년 학사 편입을 했는데
저하고 만나보니까 저의 손재주 가지고 캐나다에 취업을 하러 왔네요. 이게 우리 대학의 편입한 이유다 이겁니다. 이럴 때 신종국 교수가 과연 어떻게 안내해 줘야 될까요? 기존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졸업 무렵에 라이센스 취득 위해서 캐나다에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물어서 취업이나 기타 연구를 시키는 법인데 학생의 콘텐츠가 재학 중에 이 글로벌 플랫폼에 연결돼 있어서 스스로 본인이 항로를 택해서 캐나다에 실습을 갔다 온 이러한 폴리텍 대학의 모든 학생들의 이 브랜드를 글로벌 시장에 확장시켜보는 것도 어떨까요? 대부분의 기술 과목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맥락 아닐까요?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교수님의 콘텐츠도 유튜브에 있어야 되고요. 하부에 학생들의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정수 캠퍼스 해시태그가 수만 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학교의 홍보 물결 아닐까요?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자의 콘텐츠도 글로벌에 나가야 되지만 이제 이 소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상에서의 우리 학생들의 콘텐츠는 더욱더 졸업 후에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학 중에 확장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제 핵심 전공 옆에 핵심 전공을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주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요구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의 세상에 교수님들 저 좀 보실까요? 우리 학생들의 브레인을 어떻게 열어줘야 될까요? 폴리텍 대학, 취업 1위 대학 이런 이야기보다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취업 1위 대학 당연한 하나의 특성하지만 취업 1위 대학과 창업하는 대학, 창업적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 폴리텍 대학 오면 취업은 당연시 되어지고 그 외로 우리는 창업할 수 있는 대학이야. 그 창업의 기반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 특허가 지금 45개입니다. 치과 본처 전공의 교수가요. 요즘 특허 내고 있는 모든 키워드는 제품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의 기술적인 부분을 미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가지고 특허 냈거든요. 어떻게 특허 냈을까요? 이 마이크예요. 교수님들 오늘 인공지능이니까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특허 내는 거 알려줘야 돼요. 우리 대학 나오면 취업 잘 된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우리 대학, 폴리텍 대학 오면 특허 내서 창업할 수 있는 대학이야. 교수님들 특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가지고요. 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스티브 잡스와 같은 모든 제품이나 모든 아이디어를 묶어 융합시키는 것이 이제 세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이크 어떤 특허를 해보면 좋을까요? 노국 전송.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혁명의 세상은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스마트의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그리고 뭐가 있죠? 초연결의 인공지능의 빅데이터가 스마트 키워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마이크지만 여기에 스마트 마이크로 딱 접근을 하면 여기는 죽어있는 단지 기능의 마이크지만 스마트 마이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무한한 상상력의 제품으로 탈바꿈한다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녹음 전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또한 스마트 마이크가 됩니다. 네. 네? 문자로도 보내고요. 그리고요. 네. 근데 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1교시의 5분이면 인공지능 기반 가지고 수업을 하기 위한 조건에서의 특허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만 붙이면 됩니다. 마이크인데 스마트예요. 예, 얼르죠. 네. 제가 특허 낸 거 혹시 다른 부분을 얘기하면 절대 소란되지 않겠습니다. 네, 꼭 저의 전담편에서 연결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제가 언어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다른 언어로 여기서 버튼만 바꿔주면 동시 통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미 스마트폰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스마트 기술이 일상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다 덜컥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스마트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마이크에. 예. 굳이 필기할 필요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성을 PDF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업에서 하는 모든 메시지가 빅데이터로 빼어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빅데이터는 4차 산업의 자원입니다. 이제 취업 1위 대학의 폴리텍도 중요하지만 창업하는 대학 바꿔보면 어떨까요? 키워드를 취업할 게 없습니다. 취업되었다고 해도 가보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애들이 취업 1위 대학이라고 하는 이 플랜카드가 대학에 걸려있는 현실도 참으로 민낯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세상에 교수자들의 키워드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각의 모든 범위는 해결되는 세상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이제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기반에서는 다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의 브레인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교수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듣기 거북한 얘기인데요. 교수가 이제 티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형화 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말랑말랑한 이 브레인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존폐가 와 있습니다. 대학 가서 뭘 하는데 참으로 듣기 거북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학의 민낯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사태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교육의 모든 표준을 다시 재정립하라고 하는 우리의 교육의 혁신의 패러다임이 와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은 바꿔볼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한번 들여다본다면 이번 기회가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것.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대학들은 굉장히 이제 인구 절벽과 함께 대학이 뭘 해주는 데라고 하는 키워드에 자초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려보면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이건 고해상도의 액펜입니다. 액펜을 저의 노트북에 USB만 꽂고 이쪽을 비치면 여기서 레코딩이 되겠죠? 혹시 교수님들 콘텐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요즘 정년을 앞두고 있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우울하답니다. 왜 우울할까요? 저도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교수거든요. 대학에 33년째 있습니다. 정년을 앞둔 교수님들 우울하다고 하는 거 이유가 뭘까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우울하답니다. 혹시 나의 정년 때는 나는 어떻게 서 있을까 미리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혹시 폴리텍 대학에서 정년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면 폴리텍 대학에 현재 맡고 있는 그 학과목의 교수로서 정년할 자신이 있으시나 이겁니다. 이런 것도 스스로 미래의 내 삶을 위해서 한번 던져보는 자문사답이에요. 왜 언론 교수님들이 우울할까요? 네, 이제 연금 계산하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요. 연구실에 있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그 오래된 교과서들을 기증한다고 도서관에 전화하면 답해요. 도서관에서 뭐라 그럴까요? 안 봤어. 최신 1년 이내 아니면 안 받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도서관에 기증한다면 표창해줬습니다. 이제 그러한 교과서적인 지식은 이미 스마트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갖다가 휴지 처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 집에 사모님에게 전화합니다. 사모님 뭐라고 할까요? 한 권도 못 가져오게 합니다. 네. 그리고 회계 처분하니까 3,000원입니다. 그리고 홀몸으로 집에 가려고 하니까 교직에 30년 이상의 나의 교직에 콘텐츠 하나도 없이 집으로 가야 되는 이 허망한 이 모습이 언론 교수님들의 우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수의 이 프로필 옆에 콘텐츠의 브랜드가 소셜 쪽에 좀 확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년 후에
그러한 콘텐츠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욱더 나머지 삶에 또 다른 축에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들 혹시 정년 무렵에 지금까지 교육에 관련되어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연금만 보고 혹시 교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저한테 이런 것이 왔습니다. 절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구글에서 저한테 뭔가 선물이 왔습니다. 뭘까요? 당신의 구글 계정 광고 돌려서 돈 벌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사회공헌자의 교수 입장에서 지식 기부자로 광고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의 이름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도 굉장한 저의 삶에 뭔가 보탬이 되는 금액이 보입니다. 언제 제가 이걸 돌리고 갈까요? 정년 무렵에 돌리고 나가면 제가 33년에 대학에 있으면서 부었던 연금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무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교수자로서 절대적으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나만의 수업의 콘텐츠가 다 우리는 최고의 콘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이번 2학기 내 수업의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이런 맥락의 브랜드의 확장성까지 같이 연결해서 한번 진행한다고 한다면 좀 더 동기부여적인 범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들 브랜드 가지고 계신가요?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에 누구 교수라고 하는 이 타이틀 외에도 또 다른 나의 사이드 프로젝트에 브랜드가 있으시다 이겁니다. 브랜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브랜드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면 됩니다. 교수같이 좋은 직업이 없거든요. 이 교수의 직함 옆에 사이드 프로젝트 붙이기만 하면 핵심 전공은 더욱더 빛을 발하지만 옆에 사이드 프로젝트 핵심 전공과 같이 맞물려서 융합의 세상에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글로벌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390개 대학을 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전문학사 출신이에요. 지금 저희 대학이 모교입니다. 29의 모교에서 교수직을 줬고요. 네, 지금 33년에 저희 신한대학에서 모교이자 직장이자 꿈터입니다. 교수님들, 폴리텍 대학의 꿈터이신가요?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폴리텍에 와 있는지 아니면 사회공헌자로서의 삶의 기반도 얻지만 여기에서 제2의 제3의 꿈을 만들고 있는지도 자문자답해보는 거예요. 많은 교수님들이 보직하고 연구실에 와보니까 우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직하고 연구실에 와보니까 친구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변화는 앞서 있어요. 콘텐츠 하나도 없어요. 원고님이 망가져 있어요. 누가 보상해 줄 수 없지만 나름대로 교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서의 콘텐츠를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그 콘텐츠는 쌓이면 쌓일수록 빛을 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님들 이번 1교시에 식사하고 오시자마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다소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었지만 단지 오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익혀온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삶의 질을 풍성하게 넓히는 이 기회에 와 있다라고 하시고 내일까지 이 관점에서 진행하면 내일 가실 때는 굉장한 마음의 움직임과 함께 자신감과 함께 여기 또 오실 겁니다. 교수님 작년에 오셨다는 노래 왜 또 오셨죠? 네, 또 오신 이유 좀 듣고 싶어요. 작년에는 솔직히 그 수업에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해볼까 필수가 아니라 배워놓으면 좋지 이 정도의 생각으로 배웠었다면 그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필수가 되어지고 이걸 더 이제 진지하게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콘텐츠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필수, 남의 도움 받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남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라도 노트북 옆에 스마트 디바이스 몇 개만 있으면 콘텐츠를 글로벌로 펼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번 교수님들에게 제가 폴리텍을 3번 오면서요. 이번 제가 큰 선물 가져왔습니다.
과연 1박 2일 저하고 같이 학습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고요. 콘텐츠를 최고급으로 만들 수 있는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에 134만 원짜리를 회사에 부탁해서 여기 30분에 한해서 6개월 동안 무료 쓰게끔 프로그램을 가져왔습니다. 네, 박수 주셔야 됩니다. 이번 연습 끝나시고요. 그 프로그램까지 갈 거니까요. 가신 다음에 노트북 위에 데스크탑에 2개씩 설치하게 하실 겁니다. 노트북과 데스크탑이 스튜디오입니다. 학교의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이 아니고요. 언제라도 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의 프로그램이 나의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만 하나 있으면 돼요. 이제 이 웹캠 좀 좋은 거예요. 마이크 필요 없는 노이즈 다 제거해주고 4K 영상을 지원해주는 웹캠 하나만 노트북 데스크탑에 가지고 다니면 언제라도 교수자의 얼굴, 세상에 1학기 교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수강이 끝났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님의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끝나는 콘텐츠를 교수자가 미안함도 없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이제 스스로 1학기에 나의 콘텐츠 자문자답 해보시고요. 개선점이 보인다면 이번 기회에 삶의 풍성함을 위한 기회다라고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불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같은 교수로서 이제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교육의 기준을 새롭게 정리해야 되는 이 포스트 코로나의 언택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교육의 스탑 없이 밀고 가야 되는 교수자의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이 부분 1박 2일 동안 제가 철저히 준비했으니까요. 교수님들 천천히 할 겁니다. 예,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할 거니까요. 교수님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7분만 쉬고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